지금 보시는 이 석탑은 문경 봉서리 3층 석탑입니다. 호계면에 있기 때문에 호계 봉서리 3층 석탑 이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문경 봉서리 3층 석탑은 일제강점기 때 붕괴되었고 또 사리장치가 도난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965년 한일협정 당시에 이 봉서리 3층 석탑에서 반출된 사리장치가 반환이 이루어졌고 현재 국립박물관에 소장 전시하고 있는데 지금은 국립대구박물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자완을 비롯해서 사리를 넣었던 유리병 이런 것들이 함께 반환이 됐습니다. 현재 이 석탑이 있었던 자리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찰명이랄지 또는 사찰의 어떤 범위 또 건물지, 법당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석탑은 우리나라 석탑의 역사와 관련해서 독특한 몇 가지 시사점을 둡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반위에 석탑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신라나 고려시대 때 석탑을 만들 때 전형적인 기단을 마련하고 그 기단 위에 석탑을 건립하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찰가람의 한 중심에 석탑을 세우고 그리고 불상을 모시는 금당 그리고 석등 뭐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위치에 일반적으로 석탑이 위치를 하는데 배치가 되는데 여기는 가람은 현재 이쪽 뒤편으로 형성되었던 걸로 보이는데 석탑이 이와 같이 앞쪽에 있는 안반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조형 기법과 함께 독특한 배치법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석탑 주변으로 사각형 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와 조각이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수습한 걸 갖다가 모아놨네요. 이런 걸로 봐서 여기에 옛날에 법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석탑에 뭔가 이 석탑 외에도 다른 시설물이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상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석탑을 고각 안에 넣지는 않았을 거고 석탑 외곽 모서리에 뭔가 이 석탑의 어떤 방음을 위한 어떤 시설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반에 이쪽 부분에는 현재 쇠기홈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쇠기홈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갈라진 크랙 현상도 있고요. 아마 이 안반이 이 석탑의 어떤 경관을 장애를 주기 때문에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안반을 아마 없애거나 아니면 이 바위를 활용해서 뭔가 다른 용도로 썰기 위해서 이렇게 쇠기홈을 박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쇠기홈을 활용해서 안반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석탑은 현재 안반위에 건립이 되어 있는데요. 단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렸습니다. 안반이 기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층 기단을 또 지대석을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이 단층 기단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이 상대갑석, 탑신 궤임 그리고 탑신석, 옥회석 등이 아주 정연한 그런 치석수법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 상대갑석이나 또는 탑신석, 옥회석 등이 통일신라시대의 석탑 조형기법과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기가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석탑에서 반출된 사리장원군은 청자완 그러니까 고려시대인데 실제 이 석탑의 양식은 조형기법은 통일신라시대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일반적으로 석탑을 초건할 때 사리장치를 넣는데 그 이후에 중수하면서 넣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것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 석탑은 통일신라시대의 조형기법과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신라시대 때 건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아까 그 사리장치는 고려시대 아마 이 석탑을 중수하면서 또는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다시 사리장치를 봉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석탑은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하부의 부연과 갑석 그리고 탑신계임이 통일신라 중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건립된 석탑들과 유사점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진 않겠지만 상대갑석 상면에 지금 별석으로 탑신계임을 높다랗게 각형 2단으로 구비를 해서 별석을 삽입했는데요. 이
결석을 삽입할 때 고정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하중에 의해서 눌리도록 하는데, 여기는 홈을 만들어서 이 결석교임이 상대갑석 상면 안에 딱 끼도록 했습니다. 아마 안반이에 건립하기 때문에 석탑이 경구성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탑신석이나 옥계석의 옥계 받침, 그 다음에 처마면의 처리, 처마 낙수면의 처리,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신라시대 석탑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석탑 중에서도 비교적 빠른 시기에 석탑 양식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라시대에는 처음에는 중앙, 그러니까 경주를 중심으로 석탑이 건립되다가 서서히 신라 말기 때 선종이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사찰 가람이 당연히 지방에도 건립되다 보니까 석탑도 서서히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방에 건립된 석탑들은 조금 시기가 건립이 늦고, 중앙, 경주에 건립된 석탑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건립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중앙에 건립된 석탑과 유사한 그런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방임에도 조금 더 이른 시기에 건립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반위에 석탑을 건립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유력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풍수지리적인 요소와 함께 그 다음에 석탑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석탑하면 당연히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고 사찰 가람의 금당 앞에 핵심적인 공간에 석탑을 배치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시설물로서 신도들의 예불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석탑이라는 것은 꼭 그런 기능만 있었던 건 아닌 걸로 파악이 됩니다. 중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석탑이 본래적인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석탑이 표식적 기능,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위치를 표시하거나 멀리서 봤을 때 잘 보이도록, 또는 사찰의 위치를,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도 석탑이 세워졌을 경우도 간혹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중국은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석탑도 사찰 가람의 앞쪽에 있는 안반위에 이와 같이 석탑을 세웠고, 멀리서도 아주 잘 보이는 지점입니다. 저쪽으로 문경 시내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 석탑은 기본적인 기능은 사리를 안치해서 예불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지만, 배치법상 이와 같이 사찰 앞쪽에 안반위에 세운 걸로 봐서 석탑의 다른 기능, 표식적 기능을 하기 위한 그런 기능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탑을 이해할 때 물론 일반적인 어떤 용도와 기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다른 용도와 기능, 다시 말해서 본래적 기능 외에도 그러한 본래적 기능 외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역사나 문화를 이해할 때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지만, 그거 외에도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선조들의 어떤 삶, 선조들이 남겨놓은 문화유산을 꼭 일정한 틀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석탑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